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강사. 오랜만에 떨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네. 떨을 때가 되긴 했어요. 계속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는 않죠. 그렇죠. 네, 한 번 정도 쉬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뭐 큰 조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종목별로는 크게 빠진 것들이 오늘 조선주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누적적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의 데미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나그룹도 그렇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개인이 오늘은 다시 코스피에서 3,000억 샀고 코스닥에서 3,500억 샀습니다. 네. 어제는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만 1조 2천억 팔았거든요. 네. 매매를 잘하네요. 네. 네, 오늘은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3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오늘 많이 판 게 좀 많이 빠졌어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1, 2, 3위로 제일 많이 네.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조선업종 오늘 뭐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도 반면에 외국인들이 LIG 넥스원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곱버스입니다. 네. 고버스는 기존에 뭐 2월 들어서만 3,300억 샀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산 것 같으네요. 네. 아, 개인이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통신 이쪽이 제일 상승을 많이 했는데 배당 많이 주는 좀 방어주 역할 많이 하는 회사들이 네. 좀 오늘 그나마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오락문화 섹터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네. 콘텐츠의 중앙이 25%나 올랐습니다. 네네. 네, 메가박스 갖고 있는 데죠.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늘 컨텐츠 주식 아침에 많이 오르다가 조금 밀린 주식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로 끝났습니다. 네, 뭐 제작사들이 드라마나 이제 콘텐츠 제작사들이 많이 올랐고요. A 스토리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콘텐츠의 중앙, 뭐 스튜디오 드래곤, 뉴 이런데 다 18%, 16%씩 많이 급등을 했고 YG 엔터도 오늘 13%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뭐 네. 일부 아모레퍼시픽, LG 생건이 한 5, 6%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 쪽이 제일 많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반영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엔터도 YG 빼고는 SM이 한 5%, 하이브, JYP는 한 1%대밖에 안 네. 올랐습니다. 얘네들은 뭐 그 전에 뭐 조금 올라 있어서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빠졌던 거하고 영상 미디어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한령 같은 경우는 뭐 해제한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추정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건데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처음 했던 게 2020년 8월이었는데 네. 그 해에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콘텐츠를 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뭐 8년째예요. 2017년에 사드 배치한 이후로 한한령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해제되지 않을까? 해제 기대감 그때마다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 중에 하나일지 아니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한국 이 가수들이나 이제 뭐 한국 콘텐츠들이 네. 중국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콘서트가 열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한한령 자체는 없었죠. 아니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공식적인 않았죠. 건 없어요. 네, 공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풀 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 공식적으로 푼다고 이제 발표는 네. 안 나오겠죠. 다만 그러니까, 한국 네. 가수들이 점점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블랙핑크 이제 그 다시 뭐 투어가 시작되는데 그때 뭐 중국 투어가 된다던가 뭐 지금 뭐 스케줄 안 잡혀 있겠지만 그런 식이 나온다면 뭐 되는 거겠죠. 네.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이제 완전체가 올해 네.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때 맞춰서 엔터에서도 한한령 해제라는 아주 큰 투자 포인트까지 터지면 확실히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좋은데 걔네들은 어때요? 막 갑자기 외국하고 자유롭게 됐는데 외국 그룹이 와서 난리를 치고 막 우리나라 막 애들이 막 가서 막 난리를 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난리를 치면요? 내 딸이 가서 막 난리가 났어. 거기 가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 딸이 없어서 그래. 딸이 느낌 아버지로서 상당히 안 좋거든.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만의 문제겠냐고. 나라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예를 들자면 자기 나라 가수한테 가서 콘서트에 난리나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폐쇄적인 동아시아 문화에서 그래 버리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리면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냥 다 열어주지는 않지 않겠어?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엔터는 중국이 만약 시장이 열렸다, 그럼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가수들이 활동을 하거나. 근데 콘텐츠는 뭐 갈 필요도 없어요. 네네. 그냥 거기에 판권 추가로 하나 더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염려가 없어서 네. 사실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예전부터 가장 저희 미디어 쪽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이 한 말이 네.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가장 큰 업사이드를 보일 가장 큰 수혜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옛날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컨텐츠 쪽이 완전히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 상향 요인이긴 분명히 맞죠. 네, 우리 작년도 연말에 이제 김지훈 그 우리 수석과 그 수출입은행 수석 그분이 이쪽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좀 나옵니다만 생각보다 미디어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많이 생각보다. 빠졌죠. 예, 그리고 다들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걸 갖고 가가지고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아. 좀 그런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국이 이제 수요가 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엄청 좋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네. 그래서 뭐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방송 출연이나 광고 모델 많이 하고 아니면 혹시 뭐 게임에 대해서 판호 허가가 나거나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 뭐가 딱 나오면 오늘 나왔던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련된 기사가 좀 더 신빙성을 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소식이 없으면은 조금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콘서트 하여튼 콘서트 같은 관련된 뉴스들이 뭐가 떠야 돼요. 그죠? 네, 뭐 방영, 콘서트 뭐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오늘 한투에서 하선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배에서 내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조선주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만선은 아니고 하선. 어. 네. 최근에 투자 포인트로 많이 거론이 되면서 또 하나오션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게 미국 함정 신조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가 생각보다 가져갈 몫이 크다라는 네. 아이디어였는데 생각보다 한국 조선사가 가져갈 몫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TAM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총 그 내가 매출화할 수 총 있는 매출 규모. 네, 총 매출 시장, 음. 네, 총 타겟 가능한 시장인데 네. 그 총 TAM이라고 하죠. TAM 대비해서 16%밖에 안 된다. 금액으로는 1,9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작은 숫자로 추정을 했어요. 일단 추진 체계와 건조 캐파 문제로 수주가 어려운 부분이 항공모함이랑 잠수함 이걸 제외하면 일단 TAM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네. 남은 함정 중에서도 소형 수상함, 지원함 위주로 수주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미국 해군이 우방국에게 이렇게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한 건 소형 수상함의 빠른 건조를 원하기 때문이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 군함 사업자인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과연 이제 향후 3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차지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면 베이스 시나리오로 30%를 가정을 했거든요. 네. 이 경우에 향후 3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발생할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증대가 될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분은 이제 하나오션이 4.7조 원, 현대중공업이 4.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이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주가 올라가면서 그것보다는 좀 적은 액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핵심 변수를 조절해서 베스트 케이스로 설정을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하나오션은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네. 실적 추정치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면 모를까 그 상향이 없이 멀티플을 계속 할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네. 현대중공업이 12% 하락을 했고요. 한화오션이 7% 하락을 했고 HD 그룹주들 다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자재주들도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네. 예. 각도님께서 이제 조선주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 받는 건가요? 비싸죠. 좀 비싼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가 선박이 너무 없어. 옛날에는 듀얼십이라는 거하고 FPS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한 개도 없어. 예.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각방꿀로 좀 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의견이 맞고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음. 나도 적응이 안 되네. 예. 사실 그 이거 조선주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 비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운용사의 이제 매니저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선주가 이번에 23년도 에코프로처럼 네. 수급이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물론 지금도 비싸고 말도 안 되는 PBR 받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을 만큼 과거 멀티플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비싼데 이 수급의 영역이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커서 요즘엔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2차 전지는 정말 광기였어요. 그렇죠. 그냥 완전 광기였고요. 예, 이번에는 뭐 광기까지 느껴지진 않는데. 네. 조선 아저씨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조선 네. 아저씨가. 조선 아저씨가 조선 아저씨가 없네요. 아, 정말 안타깝네. 선장이 없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행이죠 오히려. 그 저기 배터리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이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만. 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네. 네, 그리고 방산주는 오늘 사실 조선주하고 그동안 많이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주가 많이 약세를 보여서 아침에 방산주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싹 다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육상 운송 체계와 미사일 쪽은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 예. 감을 못 잡겠어. 일단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의 FA50 전투기를 예전에 말레이시아가 네. 23년도 2월 달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18대를 1조 3천억치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이 한국 항공우주의 본사를 또 방문을 해서 이 생산 라인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23년도에 수주했던 거는 26년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이거든요. 네. 네, 양산은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2차 수주가 기대가 되는 건 이 말레이시아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했던 계약이 1차고요, 18대, 2차도 마찬가지로 18대 규모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인도, 뭐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뭐 한국의 항공우주 여러 기업들이 입찰을 했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채택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한국 항공우주가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항공우주가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FA20은 KF20이랑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경인 원래는 연습기로 만들었던 건데 그걸 약간 전투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었는데 동남아에서는 요것도 상당히 괜찮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요게 이제 제대로 터지려면 좀 미국 해군 거기 훈련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마진이 안 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마진이 안 남더라도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식이 없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보도에서 이제 도요타가 LG 엔솔의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요타가 예전에 그 23년도에 20기가와트시 규모로 LG 엔솔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알려진 내용 겁니다. 이제 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아니고요. 도요타가 이제 15억 달러 규모의 한 2조 원 정도의 배터리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LG엔솔과 GM과 이제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었는데 GM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LG엔솔이 나머지 이제 공장 인수하는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GM으로 원래 이제 GM 차량에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GM이 빠지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도요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과연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이 보조금 빠지는 거가 거의 확정되고 있잖아요. 그 저기 7,500달러 지원해 주는 거, 네. 세제 혜택 주는 거. 나 너무 궁금하네. 그거 어떻게 될지. 네, 그 보조금 규모도 이제 문제일 것 같고 현재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NH증권에서 3월 5일을 주목해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유럽의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네. 2차 전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과 규모에 따라서 반등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네. CO2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유럽 OEM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 무슨 환경 관련 위원장이 되게 이제 환경 친화적인 분이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계속된 주장이에요. 네. 저는 그거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마리서치가 어저께 물적 분할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아직 단독 보도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물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크게 주가가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어저께 단기적으로 7%까지 빠졌다가 네.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복을 해서 끝났거든요. 일단 콘주란과 건강기능식품 부분을 떼어내서 100% 자회사인 파마리서치 메디케어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통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지분 그냥 100%가 갖고 모회사가 100% 가진 자회사로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뭔가 변화는 없고 뺀 다음에 추가 자금 조달을 밑에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회사를 갖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율은 뭐 희석되는 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지분 희석 없이 추가 자금 조달을
좀 크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주 지분율이 채권자 포함해서 38%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적은 것도 아니죠. 완전 적은 건 아닌데 이런 기업치고는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딱 특권자 빼면 한 30%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뭐 애매하긴 합니다. 완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충분히 많다고 볼 수도 없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만약에 뭐 한다면 그럼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 파마리서치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돈잘 굉장히 잘 벌고 벌고 있는 돈을 잘 회사라서.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나중에 또 지분 교환하겠지. 결국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파마리서치 같은. 그렇지 안 우량을 해야지 주는데. 안 해야지. 근데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엄청난 유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전에 그냥 다 받아버리려고. 그런 걱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여러 전반적인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 되는 거야? 그럼 빨리 받아야지.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다 유상증하고 난리 날 수도 있어.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물적 분할을 포함해서 리쥬란 사업의 분할 및 재상장 등을 일절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파마리서치 메디케어라는 법인을 신설한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던 건 네. 사실인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 아니라고 하니까요. 회사 측은 이제 콘주라이나 의약품 등의 비에스테틱 부분의 판매 전문 자회사를 두고 위탁 판매 계약 체결을 검토한 적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경우가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별도 매출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뭐 메디케어란 자회사에 뭐 일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파마리서치 본주의 주주들이 뭐 크게 피해 볼 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는 같아요. 못 믿겠지. 근데 한국이라서 이게 저기 파마 리서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라서 못 믿겠지. 예. 뭐 파마 리서치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에 워낙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막 또 아니 땐 연기 나나 뭐 이런 걱정이네요. 네. 네, 어쨌든 뭐 단독 보도라서 아직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경험상 이제 회사 측의 의견만을 100% 신뢰하는 것도 가끔씩 그치. 뒤통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좀 주가는 애매하죠. 그래도 뭐 고점 부근이에요. 역사적으로. 예, 조정을 별로 안 받았어요. 네. 워낙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모양새는 되게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주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실적 증가도 있었지만 실적 증가 속도보다는.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